김만배가 쥔 카드, 그 뉴스에 대한 판단.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 언론노조위원장 두 사람의 인터뷰 이후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결이 형, 인터뷰할 때는 신학림 씨와 인터뷰할 때는 서결이 형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더니 몇 개월 뒤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는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진술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에 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였으니까 뭐 이런 검사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도는 알았을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눈에 띄는 뭐 우병우 같이 그렇게 초엘리트 검사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 대상에 그렇게 섞여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1년 당시에 조우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그 자기가 이제 그 생전 처음 겪는 일을 갖다 검찰청도 불려가고 그러니까 만배 형하고 상의를 많이 했대요. 조언을 많이 구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배 형이 그 당시 수사 상황이나 돌아가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만배 씨가 만약에 그런 성격인데 그 조우영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윤석열 검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김만배 씨라고 하는 사람 내가 기자니까 뭐 여러 명 가운데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김만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카드가 있었어요. 어떤 카드였느냐? 인터뷰 조작한 거 있었잖아요. 9월 15일에. 그것을 김만배는 자기가 가진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언제 풀 것인지 제 생각에는 신학림하고 두 사람이 이걸 언제 푸는 게 좋을지 그 시기를 조율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죽을 뻔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사흘 전에 이걸 갖다 오픈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만 오픈했었어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사건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하나씩 맞춰지듯이 이게 다 이제 전모가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죽는다는 표현. 검찰은요 뉴스타파 보도를 기준으로 이 해당 시기의 녹취록 보도 전반을 살펴보는 중인데 이 열린공감TV라는 어떤 매체가 있었습니다. 매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보도했던 내용도 재조명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이 발언, 이 카드가 혹시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그걸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중인 것 같은데 박수현 수석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 김만배라고 하는 분의 캐릭터가 이 과장, 허풍, 전형적인 브로커가 갖는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보도가 이렇게 슬쩍 나올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질 않았어요, 사실은. 뭔가 과장이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의 입과 행동에 최근 대한민국이 한 2, 3년 막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 모든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고 그것이 과연 의도성과 계획성과 뭐 이런 공모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까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실관계를 검찰 수사로 파헤치려면 적어도 어떤 민주당 배후 연계설, 이재명 후보 측 뭐 배후설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쟁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만배가 일으킨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검찰 수사로 진위를 밝혀내되 그 어떤 배우설 이런 것들을 막 무차별 막 던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검찰 수사로 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당시에도 이 문제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지난 대선에 저렇게 뭐 이렇게 엄청 치열했죠. 엄청 치열하게 엄청 치열했고 토론회마다 설전을 벌였군요. 사실은 그 무슨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대장동 하면 이재명 후보 이랬는데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녹취록 이걸 꺼내가지고 마치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공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대선 내내 이랬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면은 그 조선일보의 황대진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몸통 바꿔치기 뭐 이런 식의 칼럼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질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에다가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이 전체 판을 흔들어 버리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내 경선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의혹을 제시하고 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선판에 들어갔고는 갑자기 이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쌍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신항림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 있으면서 무언가 어디선가 이렇게 팽이가 막 돌아가면 툭 치면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이 스핀 닥터의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어서 움직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고무신 주고 표 사고 막걸리 먹여주면서 표 사고 했던 거와도 더더욱 엄청난 민주주의의 뿌리 근간까지 흔드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